심약 주의, 귀신이 사는 폐교? 영화 여고괴담 시리즈도 그렇고 공포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가 학교죠. 뭐 학교마다 무슨 뭐 동상이 움직인다. 이순신 장군 동생 움직인다. 학교 지을 때 뭐 밑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영화 속 장소보다 더 섬뜩한 실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이자 국내 3대 심령 스팟으로 손꼽히는 한 폐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지금 운동장에 풀이 저만큼 자란 거예요? 폐교 안 가봤구나.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흙이 안 보여요. 이 잡초가 무서워하지. 풀을 솎아내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다 갈대밭이야. 아, 그거 자체가 너무 무서워. 운동장부터 무섭네. 일단 그 갈대 잎들이 내 발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 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 자, 이곳은 1979년 주경야독하던 여공들을 위해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는데요. 그러나 점점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게 되자 결국 2005년 2월에 폐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교가 대체 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가 됐느냐? 사람의 발길이 드문 어둡고 습한 곳에 위치해 국내 폐교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으스스한 데다가 이 학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소문 중 하나가 과거 학교 인근에 있던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탈옥한 뒤 한 학생을 겁탈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4층 교실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는데요. 이런 흉흉한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수의 영상과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그 사람 있었구나. 허허. 저 뒤에 빨간 줄근 게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야, 근데 저 형은 눈이 약간 침침해가지고. 멀리서 봐봐요. 아, 노아님은 무섭지도 아, 않구나. 너는 폐교가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보여야 무섭지. 이게 형이 유리한 게 있네. 그러니까. 부럽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요. 2010년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 폐교를 찾았는데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촬영에서 양쪽 팀 모두 폐교 4층에서 귀신을 목격.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귀신의 오른쪽 팔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른팔에 흉터가 있는 여자 귀신이 있네요. 나뉘어서 갔던 두 팀이 목격한 귀신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오, 이거 무섭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자, 게다가 2016년에는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폐교를 찾은 한 30대 남성이 실족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 공포스러운 장소로 각인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모 그룹의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저 특성상 뭐 분위기만 봐도 으스스한데, 야, 사건 사고와 또 같이 이게 겹쳐져 보이니까 더 오싹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6일을 공개합니다. 현실판 모모의 사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좋은데 안 갈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안 갈게. 이제 안 갑니다. 자, 이곳은 지중해 보물이라 불리며 매년 약 1,400만 명이 찾는 유명 휴양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섬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두가 가길 꺼린다는 곳이 있습니다. 으스스한데 완전 폐가인데? 그러니까? 이곳은 한때 수많은 신도가 모였던 텔레마 사원터입니다. 일명 악마의 사원으로 불린 곳인데요. 이곳이 폐허가 된 이유는 근대 최고의 흑마법사 알리스터 크롤리 때문이었습니다. 와, 흑마법사? 흑마법사. 주로 막 저주 걸고 막 그런 마법. 그러겠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그 사원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1875년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크롤리는요. 어린 시절 엄격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자립하려면 악마와 교감해야 한다고 생각. 오히려 악마와 흑마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롤리는 기묘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2000년마다 이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 바뀔지어다. 이제 다가올 시대는 나 호루스의 시대일지니. 크롤리는 이집트 전쟁의 신인 호루스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
리베르 레기스라는 예언서를 출판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발행될 때마다 세계적인 환란이 발생. 일명 지옥의 서로 통하며 크롤리 추종자들이 늘어났고요. 흑마술로 호루스 신의 율법을 온 세상에 알리겠소. 크롤리는 1920년 시칠리아 섬에 텔레마 사원을 설립, 신도들을 모집했습니다. 예언이 묻기 좀 맞았나 봐. 그렇죠. 근데 흑마술로 신의 율법을 어떻게 전파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크롤리가 심취한 흑마술은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어. 그는 마약을 통해 얻는 무아지경의 감각만이 진리에 다다른다고 주장. 그리고 신도들이 무언가 실수를 하면 그 벌로 자해를 강요했고요. 아이고야.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자행한 건데요. 급기야 텔레마 사원에서 신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 죽은 신도의 아내가 그간 크롤리의 만행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텔레마 사원을 악마의 사원이라며 거세게 비난. 결국 1923년 텔레마 사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비 종교네요. 예, 자해시키고 뭐 재물 바치고 뭐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그렇죠. 악마의 사원이라 불릴만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폐허가 된 텔레마 사원에서요. 유령 목격담이 속출. 결국 텔레마 사원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5위 공개합니다. 뉴욕에 숨겨진 모모모의 섬. 미국 뉴욕시엔요.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브롱크스 인근에 위치한 하트 아일랜드입니다. 이름 이쁜데? 하트라고 하면 뭐 사랑이잖아요. 자, 이 하트 아일랜드는요. 뉴욕 시민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스팟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트 아일랜드의 또 다른 이름이 일명 죽은 자들의 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의 섬이라 그러니까 뭐 가라고 해도 못 가겠다. 일단 너무 안 무섭- 내키죠, 일단. 안 내켜요. 자, 원래 이곳은 19세기 초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의 훈련장이자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숨진 군인들의 시신을 매장했고요. 이후엔 이민자들의 시신을 매장해왔습니다. 그리고 1868년에 뉴욕시에서 이 섬을 매입한 뒤에 이곳에 무연고자, 사산된 아기, 아이고. 장례를 치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매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918년 스페인 독감 사망자, 1980년대 에이즈와 결핵 환자 등 생전에 아프게 살다 간 이들까지 하트 아일랜드엔 약 100만 구 이상의 시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100만 구? 뭐 무섬에 앞서서 사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이네요. 그런데 미국인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하트 아일랜드는 지난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서면서 시신을 안치할 곳들이 부족해지자 무연고 시신들을 하트 아일랜드에 매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원래 하트 아일랜드에 묻힌 시신은 평균 일주일에 약 25구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전문 인력까지 동원돼서 하루에 25구를 매장. 많은 사람들이 하트 아일랜드에 묻혔고요. 이 때문에 죽음의 섬 존재가 드러나며 사람들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었는데 더더욱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가슴 아픈 분들이 함께하게 됐다는 거에 더욱더 슬픔이 커지는 것 같아요. 생전 몸과 마음이 고단했으며 외롭게 죽어간 영혼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산자들은 갈 수 없는 금단의 섬.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곳에 또 하나의 아픈 역사를 새기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들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우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 이상하다. 저기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뭐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한이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타당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후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빅풋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한이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나한이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 버뮤다라고 할 텐데 여기는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더 벌어지고 무서운 거죠. 전 세계 공포 마니아들의 심장을 쓸어내리게 한 으스스한 폐교. 그 첫 번째 학교는 홍콩 위안롱에 위치한 달떡 학교입니다. 이곳은 무려 유명 자연과학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뽑은 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탑 10 중 한 곳입니다. 오. 어쨌건 아시아 탑 10이니까. 그렇죠. 예. 자, 이 학교는 1998년 학생 수가 줄어들며 폐교된 후 방치돼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달떡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시무시하기로 소문이 났느냐? 화장실에서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2011년엔 대낮에 12명의 중학생이 함께 달떡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저기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났어. 안 보여?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목을 조르고 그래? 아, 저리 가! 일행 중에 한 소녀가 빨간 옷 귀신을 목격한 후 스스로 목을 조르더니 말리던 친구까지 해치려 한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요. 당시 다른 학생은 너희 아무도 하얀 형체 못 봤어? 또 다른 귀신을 목격했다고 전해지는 건데요. 야, 한둘이 아니구나. 그것도 뭐 아까 대낮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대낮에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본다고? 와. 근데 어우, 무섭다, 진짜. 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요? 궁금하시죠? 네. 달떡 학교에 전해지는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요. 군인들에게 희생당한 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야. 과거 1899년엔 홍콩을 점령한 영국군에게 1940년대엔 일본군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달떡학교 인근에 묻혔는데 사람들은 이들 원혼이 폐교된 이후에도 떠나지 못하고 나타나는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원혼들이 나타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폐교되고 귀신도 나온다고 하는데 왜 가는 거예요, 저기를? 난 일부러도 피해갈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무섭다. 자, 이어서 소개할 두 번째 학교는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폐교 비바이 쇼토 초등학교입니다. 어휴, 저기도 살벌하다. 1974년 폐교된 이 학교는요,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일명 원형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심령술사조차 여긴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 함부로 손댈 곳이 아니야. 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오싹 그 자체. 야, 뭐 전문가들조차 포기할 정도면 이거 진짜 가보면 진짜 무섭나 보다. 원형학교의 오싹한 전설은 한 소녀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폐교가 되기 전인 어느 날 수업 중 한 소녀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폐교된 이후 얘 꼬마야 너 거기서 뭐하니? 사람이 아니잖아. 너 뭐야? 문을 닫은 학교에서 빨간 가방을 맨 소녀 귀신이 수차례 목격. 사람들은 이 소녀 귀신이 예전에 행방불명된 소녀의 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 소녀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원형 학교를 찾으며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는데요. 그런데 그간 무언가를 봤다는 소문뿐 아니라 이곳을 찾은 일본인이 실제로 기이한 일을 포착해 촬영. 뭐야? 머리털 같은 게 있는 거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얼굴이? 노아는 공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얘 이렇게 본 거 같잖아 지금 이렇게. 저기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 쓱. 없었어요. 머리가 긴 귀신이 이렇게 쓱 나온 거 같잖아. 그렇지. 지금. 저거 안 보여요? 아니 형 어디까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셋이 같이 가잖아. 형 때문에 안 무서워. 뭐 말하자마자 내가 몰랐는데 어디 저게 뭐야 그래서 막 설명해 주다가 무서움이 줄어들어. 예.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목격된 것은 소녀 귀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형체의 검은 귀신이 있었다고요. 아니 한여름에 하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많은 강심장들도 이 원형 학교에서 말로 형용 못할 압도감과 살기를 느끼거나 심지어 정신 착란 증세를 겪는 등 소름 돋는 경험을 겪은 뒤 이곳만은 절대 가선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심령술사도 포기한 곳 굳이 가야 될 이유를 저는 못 찾겠는데 정말 한낮에라도 진짜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실물로 봤다 생각해봐요. 누가 있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사람 얼굴이 보이네. 많은 사람들 밤잠 설치게 한 소름 돋는 폐교의 귀신들. 지금도 문을 닫은 학교 어디에선가 죽은 자들의 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령 스팟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 언젠가부터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때 나 담력 좀 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폐공장입니다. 오 새로운 곳이네요. 자, 그런데 이 폐공장에는요. 으스스한 외경만큼이나 소름 돋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과거 이곳은 섬유공장으로 운영됐는데 원인 모를 화재 사고로 공장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고요. 이후에 들어서는 구두 공장에서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신변을 비관한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공장이 안경 공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결국 공장이 폐업됐다고 합니다. 진짜 뭐 마가 낀 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폐공장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자 이게 다 그 코발트 광산 때문일 거야. 맞아. 억울한 영혼들이 나타난 거지. 코발트 광산하고 공장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뭐 광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어허. 이 코발트 광산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발트를 채굴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산은 괴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으로요. 4년 뒤인 1945년 폐광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이 시기에 당시 좌익 인사들의 교화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나서 국민보도연맹 회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 바로 이때 방치돼 있던 코발트 폐광산이 학살지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아, 저 유골들.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식량을 준다는 말에 혹해 다수의 민간인들이 단체에 가입, 안타깝게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도 너무 많았네요. 아니 그 무서운 소문이 돈 게 혹시 그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유해 발굴이 진행됐고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